자, 까만 게 좋아요? 흰색이 좋아요? 까만 거? 그러면 까만 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흰색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판단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부터 가볼까? 나중에 얘기해라. 조용히 해라. 자, 우리 빈칸 타겟팅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빈칸 문장을 읽었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왼절부터 한번 묶어보세요. 자, 이 왼절은 어떻게 보면 조건이나 상황을 설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요런 상황일 때란 뜻입니다. 자, 너가 준비를 하고 있어. 너의 response가 여기서는 반응, 대답 이런 게 되겠죠. 너의 반응을 준비를 하고 있어. as 이때는 접속사로 뭐뭐 할 때라는 뜻인데 이때 as는 동시 동작을 가리킬 때 딱 써요. 같은 순간에. 자, 뭐 하고 있는 그 순간에 the other person is talking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와중에 그 중에 네가 너의 반응을 이렇게 막 준비를 해. 자, 그때 너는 빈칸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 타겟팅 어렵지 않습니다. 뭐만 머릿속에 넣고 갈까요? 남들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네가 반응을 준비하는 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첫 두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one way, 한 가지 방법은 근데 주어 다음에 주동이 또 나오면 얘들아 이렇게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way를 수식을 해주면 돼. 그럼 어떤 방법이냐면 너가 듣기를 멈추는 방법이야. 대화를 하다가 듣지 않을 때, 그쵸? 듣는 것을 멈추는 한 가지 방법은 is 어떨 때냐면 when we start preparing a response 우리가 반응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다. 자, 이때 반응, 내 대답을 얘기하는 거다, 얘들아. 자, 그런데 뭐에 대해서 반응을 하냐면, 자, 이때 to 보이시죠? 전치사 to 먼저 잡아주시고, response는 전치사 to랑 항상 짝꿍으로 많이 쓰여요. 뭐뭐에 대해서 대답을 준비하는 거야. 자, 근데 뭐에 대한 대답이냐? 자, what절을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What the other person has just said. 여기까지 한번 묶어주세요. 왼절도 여기까지 닫아주시고. 자, 네가 경청하는 걸 딱 멈췄어. 그때가 언제냐면,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내가 준비하고 대답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내가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듣는 걸 멈추기 시작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what절을 써서 뒤에 불완전한 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자, said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딱 말하기 시작했잖아. 그치?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야지라고 준비하면 안 듣는데요. 됐니? 자, 종종 immediately after 바로 직후에. 자, immediately after 하니 하나로 해석해 봐. 바로 직후에. 자, 뭐 하고 바로 직후에 they have started speaking. 상대방이 말하기 시작하고 바로 직후에. 자, 그럼 이때 they는 상대방이라고 일단 봐주시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인 얘들아 상대방이 말하기 딱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해야지 라고 준비를 하면 상대방 이야기를 안 듣기 시작한다고. 됐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바로 구체화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 딱 느낌이 드네다. 사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imagine 상상해 보십시오. 자, 여기 you랑 imagine 사이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다. 자, 어떤 상황을 상상을 할 거냐면 you are in a meeting. 너가 회의에 들어가 있어. with your manager. 당신의 매니저, 관리자. 그러니까 나보다 위급 높은 사람을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관리자랑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who는 앞에 있는 관리자를 설명해 줄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그 관리자는 우리 te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 꼬랑지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에게
대절 이하를 얘기한다라고 이제 봐봐. 그 사람에게 대절 이하를 말한다. 자, 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re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것이 coming soon, 곧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단어 시험에 reorganization 우리 뭐라고 해석했었죠? 조직을 다시 개편하는 거죠. 재개편. 회사에 조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1팀, 2팀, 3팀. 그러면 이거를 조금 우리가 다시 개편을 해볼게. 그게 다가온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and. 아직 안 끝났다. 그치?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너랑 너의 팀은 are going to be moved. 자, 뭐 되어질 것이다. 수동태 잡아주시고요. be moved 하면 이동될 거다 이 뜻이죠. 자, under. 누구 아래로 들어갈 거냐 이 말이야. 그치? 자, 누구 아래로 들어갈 거냐면 a lower level manager 안으로 들어갈 거래요. 자, 그럼 여기서 lower level 하면 직급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지, 그치? 좀 직급이 낮은 매니저 밑으로 너랑 너의 팀이 들어갈 거야 라고 일단 얘기를 했답니다. 자, 요걸 딱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 뭐야? 나보다 뭐 낮은 직급의 매니저 밑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나의 이제 반응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겠지. 지금 이 첫 문장에 따르면 그치? 자, 그 다음 애주 순애주 접속사 잡아보자. 자, 얘는 해석하실 때 주어 동사 하자마자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미안하다. 색깔을 다르게 했네. 색깔 문법색 초록색으로. 자, 그리고 너는 그 뉴스, 그 소식에 대해서 듣자마자 you stop listening. 당신은 뭐 하기 시작했다?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치? 자, 혹시나 해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stop 다음에 동명사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야? stop 뒤에. 자, 적어볼까요? 자, stop 뒤에 들어올 수 있는 준동사가 to 부정사도 있고요. 동명사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두 개는 해석 차이가 크지, 그치? 자, stop ing는 뭐뭐 하던 것을 멈추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내가 이 투부정사라는 행위를 하려고 멈추는 거지. 자, 적으셨나요? 그럼 보자. 네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딱 듣는 걸 멈추기 시작해. 그 사람 말이 안 들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go into high gear라고 밑줄. 약간 좀 구어체적인 표현들이 좀 있거든요. 아카데믹하다기보다는 여기 밑에 아마 있을 거야, 얘들아. 그치? go into high gear는 자, 예지 읽어주세요. 자, 이거 무슨 뜻이야? 음, 안 적혀 있다고요? 단어장에 있었을걸? 안 적혀 있나? 단어장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머리가 그치? 최고 속도로 돌아가는 거지. 야,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머리가 최고 속도로 돌아간다는 게? 머릿속에서 내가 해야 될 말이나 이런 것들 막 준비하기 시작한다가 되겠죠. 그치? 자,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you start, 너는 시작했다. thinking of ways,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방법 뒤에 투부정사는 요렇게 수식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요거는 어휘 좀 잡아주세요. 너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야, 어떻게 하면 매니저를 convince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자, 우리 convinc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얘만 보지 마시고 뒤에 꼬랑지까지 같이 봐주세요. convince, 목적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야. 납득시키고 설득을 하는 거야. 그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너 매니저를 설득을 하는 거야. 자, 여기 to 부정사 보이시죠? not to까지 해서 뭘 하지 않도록 설득을 할 방법을 막 찾기 시작했냐? To let that happen. 그것이 발생하도록 하지 않도록 그렇게 납득시킬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안 됩니다. 이런 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let이라고 하는 사역동사 한번 잡아주시고 오형식 사역동사 그것이 happen, 발생하다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 잡아주셔야 됩니다. 말 안 해도 이거 굳이 안 써도 알겠죠?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요 내용 가리키는 거다. 그치? 직급이 낮은 매니저 밑으로 들어가는 거. 그 일만은 발생하는 걸 막아주세요. 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머리를 막 쓰기 시작해. 상대방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당신은 생각합니다. 자, how부터 묶어볼게요. How much you don't like the manager? 너가 자, how much까지 하나로 묶어주시고 얘를 의문사. 얼마나 많이 너가 좋아하지 않는지. 누구를? 그 매니저를. 여기서의 매니저는 나랑 지금 얘기하는 매니저가 아닐 겁니다. 그럼 뒤에 끝까지 읽어볼게. 자, 어떤 매니저냐면 You are about to be moved under. 자, 여기까지 묶어주세요. 자, 요거 해석하면 네가 아래로 들어가게 될 매니저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조직이 개편돼서 네가 아래로 들어가줘야 될 매니저. 그 매니저 나 진짜 싫어해요. 이걸 이제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be about to는 뭡니까? 라고 하면요. 자, be about to와 부정사 하면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좀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는 거야. 자, 막 뭐 하려고 하는 be moved under. 자, 여기에 under까지 같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가 아래로 들어가게 될 매니저 나 너무 싫어요. 이걸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 계속 그래서 you prepare to tell your manager. 준비를 하기 시작해. 말할 준비. 다시 나오자더라. tell. 말할 준비를 합니다. 사람, 당신의 매니저에게 그 다음에 대절. 대절이야라고 말할 준비를 막 하는 거야. 자, 너는 어떻다? 저는요, incompatible with the new person. 그 사람과 저는 be incompatible with 합니다. 저기까지 밑줄. 단어 좀 외울까요? 자, 이건 단어장에 없었어, 얘들아. 밑에 있어. 근데 이거는 내신 때는 이 단어 안 주잖아. 그치? 그래서 이 단어 따로 또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comparable 하면 양립이 가능하고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소린데 얘는 서로 성미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겠어? 아, 나 쟤랑 진짜 상극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 해석을 누구누구와 상극이다. 쟤랑 진짜 안 맞아. 요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사람은 누구? 새로 만나게 될 매니저. 그치? 걔랑은 진짜 제가 상극이거든요. 라고 말할 준비를 딱 하는 거야. 자, 계속. 당신은 fear가 여기서는 동사입니다.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너는 무서운 거야. 당신의 커리어가 is starting a downward spiral. 자, 여기도 형광펜 해주세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얘들아? 이것도 밑에 있나요, 혹시?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계속 악화되는 상황. 이런 거 있잖아. 와, 나 이 회사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뭐 제 밑에 들어가라고 이제 내 커리어 망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두려운 거지. 됐죠? 자, 그래서 downward spiral 하면 계속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됐죠? 자, meanwhile, 한편, 일단 단어 적어봐. 한편. 나는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대화라고 하는 건 둘이서 하는 거잖아. 내 머릿속은 이렇게 바빠 죽을 것 같아. 근데 한편 상대방의 얘기를 한번 봅시다. 상대방은 네 매니저는 has continued talking.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단어 한번 잡아주실까요? laying out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좀 까다롭다. 그치? 처음 보는 표현들이 많죠. 자, layout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적어줄게. present. 자, present 뭐 한다? 제시하다. 자, 계속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를 제시하고 있어요? rationale for the decision. 그 결정에 대한 rational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네가 거기 가야 되냐면 네 팀이 왜 거기 가야 되냐면 이라고 하면서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중이야. and 그리고 explaining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뭘 설명하냐? 왜 this is a good move? 이게 왜 좋은 move, 이동인지 for both you and your team. 너랑 너의 팀에 왜 이게 좋은 이동인지를 설명을 막 해주고 있어. 근거도 얘기해주고. 막무가내가 아니잖아. 그치? 됐나요? Unfortunately, 근데 안타깝게도 너는 듣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답이 또 나오겠는데, 얘들아. 그래서 너는 형광펜 한번 해볼까? Missed everything. 모든 걸 다 놓쳤어요. Beyond, 뭐를 넘어서. 자, 이때 넘어서는 어떻게 단어를 보실 거냐면, 자, except로 볼게요. 뭐를 제외하면 싹 다 놓쳤다가 되겠죠. 어떤 말만 딱 제외하면 You are going to be moved to. 이게 이 매니저가 했던 첫 말이거든요. 야, 너는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제외하면 모든 것을 다 놓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형광펜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게 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위에서 한번 같은 색깔로 밑줄 한번 그어볼게. 자, 아까 매니저가 뭘 했냐면 얘기를 하면서 자, 밑줄이요. 그 결정에 대한 근거를 또 설명을 해줬고 그지? 그리고 설명을 또 해줬어. 왜 좋은지를 설명을 해줬는데 그 설명한 게 그 모든 것이잖아. 그지? 근데 그걸 지금 다 놓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대응을 하려면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수용을 해주던가. 근데 저 사람이 얘기한 걸 전부 다 놓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밑줄은 사실 우리가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요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뭘 해버린 거야? 다 놓쳐버린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여지껏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는데 그거는 귀 막고 있다가 내 입장만 와다다다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걸 들어주겠니? 절대로 들어주지 않겠죠. 그치? 그런 이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는 너무 무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자, 놓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보이네. 그치? 자, 그럼 우리 선지 한번 가보자. 자, 선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봅시다. miss out on. 자, 요거, 밑줄. 그치? 이게 놓치다란 뜻이죠. 자, 놓칩니다. hearing. 듣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뭘 못 들었냐면, 상대방이 너와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게 되겠죠. 상대방이 너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싹 다 놓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해석 좀 같이 한번 해보자. 자, 네가 상대방이 말할 때 네 얘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면 improving, 향상시키는 것이다. efficiency,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안 되겠네요. 너무 좋은 얘기다. 그치?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be better at. 얘들아, better가 9세 비교급이잖아요. 그럼 얘는 더 잘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더 잘하는 거다. analyzing, 분석을 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자의 감정적인 톤을 분석을 잘하고 있는 거다. 너무 좋은 내용이다. 이것도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너는 less likely to 하면 가능성이 적다가 되겠죠. 그쵸? 자, 가능성이 적습니다. 얘들아, 스피커한테 impress 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자, impress가 무슨 뜻이냐, 얘들아? 감명 깊게 하다. 인상을 깊게 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너의 자신감으로 인상을 깊게 줄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5번 demonstrating. 너는 자, demonstrate라고 하는 것은 show랑 바꿔서 해석하면 돼. 보여주고 있는 거다.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staying ahead in the conversation. 대화에 자, stay ahead 하면 앞서는 거지. 지 혼자 다음 할 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을 보여준다? 이것도 아니겠죠. 그치? 그래서 오히려 경청하는 자세가 없을 때면 네가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것을 다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쉬웠다. 자, 위에다가 요거 하나 적고 가세요. 얘는 해시태그를 그냥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Stop listening 하지 말고 keep listening. 끝까지 경청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중요한 정보,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정보를 놓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11번. 얘들아, 봐봐. 이거 까만색으로 필기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자, 이 옆에는 이제 흰색이거든? 자, 흰색으로 하는 게 편해요. 한번 봐봐. 자, 흰색도 해볼게요. 얘는 쿨톤이라서 까만색이 좋은가 보네. 아니가. 야, 톤그로우 해라. 톤그로우. 톤그로우 몰라요? 톤그로우? 이렇게 쓰던데 톤그로우? 아닌가? 톤에 안 맞는 거를 톤그로우라고 하는 거 아니었나? 응. 오케이. 일단 해봐요. 자, 첫 번째. 우리 빈칸 타겟팅 하겠습니다. 빈칸이 첫 문장이네. 그럼 주제문일 수 있겠다. 그럼 봅시다. 많은 마케터들은 믿습니다. buying, 구매라고 하는 것은 should be regarded as, 자, be regarded as 한꺼번에 밑줄 해줘야 되죠. 해석은 뭐뭐로 여겨지다. 자, 그리고 독해할 때는 내 머릿속에 그냥 어떤 부호가 떠올라야 돼요? equal 이렇게 해야지. 구매는 곧 이것이다 라고 이제 믿고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구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process, 과정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법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 whereby라고 하는 거 있잖아. 아, 저는 이거 처음 봅니다. 그쵸? 그럴 수 있죠. whereby는 아이고. 자, whereby는 전관대로 바꿔서 해석해 주세요. by which. 잡았어. 자, 그럼 생각해봐더라. 전관대는 뒤가 무슨 절이 나와요? 완전절이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에 의해서. 그 과정에 의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이제 완전절이 나올 거야. 그게 우리가 찾고 싶은 빈칸입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rather than 한번 잡아주실까요? 자, rather than은 우리 항상 부정어 처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x 해줘야 돼. 이게 아니라. 그러면 구매라고 하는 것은 과정인데 빈칸이라고 하는 과정이다. 뭐가 아니라 그들의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로 이득입니다. 자, 이득을 maximize, 최대화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빈칸하는 과정이다. 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빈칸을 타겟팅했더니 구매라고 하는 이런 화제를 가지고 이것은 자, 밑줄라고 하는 과정이다. 됐음? 그리고 얘는 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돼. 자, 그럼 이제 지문을 이제 쭉 읽어가면서 도대체 구매는 어떤 과정일까? 어떤 속성을 가질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가볼게요. When a person is faced with competing brands, 한 사람이, 자, 우리 be faced with 하면 하나로 보고 있지, 그치? 뭐뭐에 직면하다, 마주치다. 자, 우리가 만났어. competing brands, 경쟁 브랜드들을 만났어. 어디에서? 새로운 제품 분야에서 어떤 신제품 분야에서 경쟁 브랜드가 엄청 많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소비자들은 뭘 느끼냐면요. risk, 위험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자, 형광펜.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틴트를 하나 사고 싶어. 립스틱을 하나 사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뭔가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너무 많잖아요. 경쟁 브랜드가. 우리는 위험을 느낀답니다. 근데 이게 위험이 무슨 위험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 위험이라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자, 형광펜 한번 더 해볼까요? 아, 이 위험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야 되라.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위험.
됐나요? 그럼 계속 갑니다. 자, 뭐에 대한 불확실성이냐면, 자, whether절 묶어주세요. 자, 뭐일지 아닐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냐? 이 브랜드가 will work, 뭐 할까? 효과가 있을까? 내가 이거 발랐는데 내 톤에 잘 맞을까?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whether, 뭐일까? They will be wasting money. 야, 내가 이거 진짜 2만 원 주고 틴트 샀는데 2만 원 버리는 거 아닌가? 돈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이런 불확실성.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whether, 뭐일까? 그들의 또래 그룹이,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will disagree with their choice. 자신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야, 언니 그 틴트 왜 샀어? 거기 진짜 별론데. 뭐 이럴 수 있잖아, 그지? 야, 거기 발색도 별로고 착색도 별로고 별론데? 그럴 수 있잖아. 자, 아니면 하나 더. or whether 뭐일까? They will feel comfortable with the purchase. 그 구매에 대해서 내가 편안한 감정을 느낄까? 근데 그게 불확실해요. 왜지? 선택 종류가 너무 많으면 아, 이게 될까? 괜찮을까? 친구가 싫어하면 어떡하지?가 되는 거야. 하나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구매자 입장은 그래. 그럼 여기는 마케팅 입장입니다. 자,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은요. should therefore 그러므로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자, 형광펜 한번 해줘. be concerned with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럼 봐봐. 이게 일종의 해결책이야. 구매자들이 저렇게 불안해하거나 불확실하면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특히 성공적인 마케팅이다? 그러면 뭐 해야 돼? Understanding buyers' perceptions of risk.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해석할 수 있겠어, 얘들아? 구매자들의 이 위험에 대한 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 구매자들이 옵션이 너무 많으면 조금 불확실성을 많이 느끼는구나. 그럼 그걸 내가 이해해야지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followed by는 별표 해두시고 요거는 어법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분사 구문이 되더라. 자, 분사 구문으로 followed by 하면요. 그 다음에 라고 해석해야 돼. 그 다음에는 자, 이 문장까지 하고 왜 followed by가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해석이 되지를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갑니다. 자, 이해를 해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 developing,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presenting, 제시를 해줘야 돼. 자, 자신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자신의 브랜드를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In such a way that 자, 요것도 밑줄이요. 자, 우리 in such a way that 하면 뭐뭐 하는 방식으로 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내가 독해를 할 때는 해석은 저렇게 하시되 내 머릿속에는 어떤 논리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가 브랜드를 개발하고 제시를 한다 그랬잖아.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제시하고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자, 형광펜 갑니다. 소비자들이 무엇을 느낄 수 있게 그죠? 위험을 최소한 위험을 느낄 수 있게 내가 브랜드를 제시해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그러면 거의 다 답이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왜 거의 다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냐면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바로 예시가 나오죠. 그치? 그러면 이 예시는 무슨 예시겠어?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느끼고 좀 위험을 느끼는데 그러면 마케터들을 뭐 해야 돼? 그 위험을 최소화시켜줘야 돼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왜다 여기까지 그럼 정리 한 번만 해보고 할까요? 자, 우리는 지금 구매자 입장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마케팅 입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구매자부터 볼게요. 자, 구매자는 보통 이 자본주의 시장을 보면은 너무 많은 옵션이 있어요. 여러 선택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 선택지가 있다 보니까 얘들아 뭘 느낀다 그랬죠? 위험을 느낀다 그랬어. 근데 이 위험이 뭔가 생존에 대한 위험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무슨 단어였어? 불확실성이었다. 내 선택이 맞을까? 돈 버린 건 아닐까? 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있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구매자가 그렇게 느끼는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이제 판매자 입장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판매자가 얘들아 해야 되는 역할은 뭘까요? 결국은 이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여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저거 뭐야? 위험과
최소화시켜주는 게 판매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답을 한번 찾고 갈까요? 얘들아,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선지 한번 내려와봐. 자, 선지 내려오셔서 어, 구매 과정은 소비자가 사실 뭘 하는 과정이에요? 나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과정이겠지. 나한테 최대 이득을 얻는 그런 선택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래서 몇 번 했어? 3. 그렇죠. 해석해 보겠습니다. 구매자들은 시도한다. 자, reduce의 네모 박스 하세요. 줄이려고 시도하는 거야, 위험을. 그 구매 결정을 하는 위험. 자, 이 위험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불확실성. 그치? 구매 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게 구매 과정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예시 한번 볼게요, 예시. 자, 진짜 딱딱 들어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자, 그 산업 예시인데요. 산업인데, 자, 여기서 한번 묶어주세요. appreciating perceived risk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산업을 수식을 해주세요. 그래서 appreciating은 동사가 아니고 is가 동사가 돼야 돼. 그치? 그럼 어떤 산업이냐면 인지된 위험이야. 그럼 여기서 인지된 위험은 소비자가 인식하는 위험 있잖아. 그치? 이것을 자, 이거 밑줄 한번 단어 적어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appreciate의 뜻 얘기해볼까? 우리 다이어로 이거 겨울방학 때 시험 좀 몇 번 봤었죠? 일단 알고 있는 단어 뭐 있어? 그렇죠. 1번. 감사하다. 자, 그 다음에 2번. 감사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앙만 붙이면 되죠. 앙, 감상하다. 그 다음에 3번은 어? 이해하다. 맞아. 아이고,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야, 근데 이제 이해하다가 어떤 이해가 되냐면 뭔가 어려운 걸 이해한다.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적어봐. 진가나 어떤 가치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다라는 뜻이야.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뭐 이런 뭐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보고 이해한다. 그런 이제 느낌입니다. 요거는 3번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해설지를 보시면 appreciate가 제대로 알아보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런 뜻이야.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이해하는 거. 그치? 그러면 이 인지된 위험을 제대로 알아보는 산업의 예시는 어떤 이제 산업이냐면 pharmaceutical industry라고 해서 얘는 제약입니다. 약을 만드는 산업이 사실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 그치? 이 약을 먹었는데 내가 진짜 괜찮아져야 될 텐데,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럼 계속 갑니다. 한 회사인데요. 자, 마케팅이 또 수식할게요. 그 마케팅은 그냥 셀링으로 바꿔서 해석해보면 엄청 쉬워져. 파는 회사야. 자, 계속. 자, 신약을 파는 회사입니다. 근데 아직도 동사가 안 나왔어. 슈룹을 보이시나요? 자, 이게 형용사가 드러그를 또 수식을 하고 있죠. 그러면 suitable for 하면 누구에게 적합한, 그치? 적절한, 적합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왜 애기들이 먹는 약 있잖아요. 그쵸? 애기들한테 적절한 신약을 팔고자 하는 회사가 있는데 자, 그 회사는 needs 단수동사 쓴 거 보이죠? 자,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염려, 위험에 대한 염려를 고려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약을 먹였을 때 애가 효과가 있을까, 부작용이 있진 않을까, 불확실하고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걸 좀 고려해서 줄여줘야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래서 한 회사는 또 수식해. launching such a product까지 한번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컴퍼니를 또 수식합니다. 자, 또 얘기해봐. launch 무슨 뜻이야? 그렇죠. 출시하다. 자, 그런 신약을 출시하는 한 회사는요. 뭘 해줘야 되더라? 이거.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행동을 했는지 볼게요. 자, work with라고 하는 것은 협력했대. A series of pain specialists. 자, series of는 1년에 란 뜻인데요. 그냥 many라고 바꿔서 볼래? 자, 많은 통증 specialist, 전문가들과 협력을 했어. 근데 그 전문가들 어디에 있는 전문가들이냐? 소아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들과 같이 협력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 엄마들이 소아과에 있는 의사쌤들이랑 했다고 하면서 이제 위험이 줄겠죠. 그쵸? 자, 컴마 찍고 자,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providing 제공을 해줬답니다. 분사 구문이다. 자, 그러면서 뭐까지 같이 제공해주냐? 클리니컬 데이터와 제품의 트라이얼까지요. 자, 클리니컬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임상 데이터. 얘들아, 임상 실험이라는 말 들어봤지? 뭐 이런 거 실제로 이렇게 임상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데이터 값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품 트라이얼까지도 주는 거야. 트라이얼은 뭔가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샘플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주는 거야. So that, 자 접속사입니다. So that. 자, so that 해석하실 때는 그냥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그 뒤가 결과다 얘들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전문가들이 그 브랜드에 대해서 endorsement 해주는 거거든요. 자, 요것도 단어 암기합니다. 이게 보증해주는 거야. 왜? 전문가들이 여기서 협력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딱 보면 아, 이 브랜드가 의사가 보증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비타민 같은 거 팔 때도요. 그냥 안 사고요. 꼭 서울대 누구가 한, 뭐 서울대 연구진이 뭐 한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사거든. 그치?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보장해준 이 브랜드는요. with reassure. 자, 형광펜 같이 한번 해보자. 부모들을 reassure 할 겁니다. 아이들 reassure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안심시키다. 그치? 부모들을 안심시켜준다. 근데 여기서 안심시키다가 무슨 말이랑 동의어라고 위험을 최소화시켜준다. 달래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도와줍니다. 뭐 할 수 있게? 최소화할 수 있게. 부모들이 가지는 이 위험에 대한 인식을 minimize,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치? 자, 그래서 먼저 얘기하면 여기가 빈칸 문제였지만 학교에서 또 빈칸 문제로 만약에 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쌤이 지금 얘기했던 요 노란색 부분들 있죠. 그치? 요 부분들이 빈칸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어휘 문제. 특히 요거 단어 꼭 기억해. reassure이라고 하는 표현. 그치? 안심시켜준다라고 하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시만 빨리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쌤 이거 followed by 설명해 주기로 했잖아. 그치? 그거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자, 자 예시는 제약산업이었어. 특히 어린이약.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럼 여기서 부모가 뭐냐? 구매자가 되겠죠. 그치? 자, 부모 입장에서는 뭐가 되더라? 아까 무슨 얘기했죠? 걱정? 그치?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해요. 그치? 여기 있었다. 그치? concern about risk. 위험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근데 제약회사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 어떻게 했죠? 전문가들이랑 막 협력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임상 실험도 하고 해가지고 이걸 어떤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해야 돼? 조금 얘기하면 자, 이 단어 외우세요. reassure parents라고 적어놔. 그치? 부모를 안심시켜줬다. 그 다음에 minimize 최소화시켜줬습니다. 뭐를? perception of risk 이렇게 해서 표현을 아예 그냥 외워두세요. 위험에 대한 인지를 또 최소화시켜줬다. 자, 그냥 쓰면서 들어야 얘들아. 쌤은 minimize에서 z를 썼잖아요. z. 근데 여기는 s를 썼잖아요. 자, 틀린 거 아닙니다. 자, s를 쓰는 게 그냥 영국식 표현이고 z를 쓰는 게 그냥 미국식 표현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
됐어? 근데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지우고 followed by 설명하고 쉬자. 자, 얘를 설명하려면 이것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봐봐. 아이고, x, y로 할까? 이거부터 먼저 해석을 하자. x가 주어, be followed by y 하면 얘가 이제 by 뒤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 해석해봐라고 하면 애들이 막 혼자서 막 오만 얘기를 다 해요. 쫓아가, 지네, 쫓아와, 졌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팔로우가 쫓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쫓아가지다, 쫓아와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선후 관계만 보면 되거든요. 자, 얘는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x 다음에 y가 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x 다음에 y가 온다. 그래서 항상 x를 뭘로 봐주시고요. 선으로 봐주셔야 되고 y가 그 후에 따라오는 이제 두 번째 후가 되는 거야. 근데 은근 이거 해석하라고 하면 해석 못하고 선후 관계 못 잡는 게 많거든. 자, 요거는 지금 동사 형태지.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형태는 동사 형태가 아니고 분사 구문 형태잖아. 그럼 얘도 똑같아요. 앞을 x라고 두시고 자, 컴마를 찍었어. 자, 그리고 나서 followed by y야. 그럼 여기는 분사 구문이야. 자, 그래도 해석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얘들아 여기 앞에 그냥 빙이 생략된 거죠. 그지? 뭐 주어, 그러니까 뭐야 동사처럼 이렇게 쓰나 분사 구문으로 쓰나 해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안 쓸 거야. 똑같아요. x까지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라고 해석하면 되더라. 그 다음에 y가 이제 온다. 이렇게요. 얘들아 괜찮? 그럼 이 문장 눈으로만 다시 봐봐 얘들아. 그래서 성공한 마케터들은요. 이 소비자가 위험하다라고 위험을 인식한다라는 걸 이해를 해요까지가 X. 그리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브랜드를 제시해요.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죠? 야, 잠깐 쉬고 합시다.
네, 화요일에 계약입니다, 여러분들. INFJ는 그런 거 걸리지 않아. 학교 가면 제일 좋아할 사람 같은데. 어, 막상 가면. 음. 자, 봅시다. 우리 함축의미 마지막 문장 전체가 지금 빈칸 밑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그냥 일종의 뭐로 봐주시고 주제문으로 봐주시고 그쵸?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 힌트를 조금 얻어서 문제를 또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럼 갑니다. 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단순한 조그만한 로봇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 그러면 우리가 벌이라고 하는 게 이 글의 화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왜 얘가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지?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진짜 로봇은 아니니까. 자, driven by cunning algorithm 이라고 해서 driven이라고 하는 건 이끌어진다는 소리야. 어떤 행동이 유도가 된다. cunning은 교활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도가 되고 이끌어지는 조그마한 로봇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주제를 우리가 찾아 나서 봅시다. 됐죠? 자,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놔. 지문 자체의 추상성은 엄청 낮아, 얘들아. 근데 얘가 구문 분석이나 해석이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또 실험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좀 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도 조금 꼼꼼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됐나요? 자, 그럼 첫 두 문장까지 끊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for the longest time, 정말 오랜 시간 동안 it was debated. 자, 이때 it 보이자마자 해석이 안 되잖아, 그지? 얘가 가짜 주어, 가주어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동공지진 올 수 있어. 뭐야, 진짜 주어 투나 대시 안 보여요. 하지 마시고 여기 how부터 있잖아. 여기 끝까지가 진짜 주어입니다. 여기가 진주어. 근데 진주어인데 왜 투가 아니에요, 대시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자리에는 그냥 명사구나 명사절이면 다 진짜 주어로 쓸 수 있어요. 그럼 볼까요? was debated라고 해서 여기 수동태 한번 잡아주시고 논쟁되어 왔다. 논쟁됐다. 그럼 얘들아 바로 항상 생각해봐. 뭔가의 논쟁의 어떤 그 내용이 이 글에 뭐가 되겠냐 얘들아. 제목이 되거나 소재가 되겠죠. 그럼 읽어봅시다. 어떻게 벌들이 computed distance to their nectar. 넥타 쓸까요? 꿀입니다. 자신의 꿀까지의 거리를 compute라고 하는 단어가 자 우리 동의어로 적어 놓습니다. 자 calculate 계산하다. 하나 더 estimate 추정하다, 계산하다. 그럼 여러분 딱 느낌 오시죠? 아 이게 이 글의 제목이구나. 자 형광펜 해주세요. 벌이 꿀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는가가 이 글의 제목이 될 수 있고 이 글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답을 찾으러 나서는 거겠죠? 그 대답이 뭐가 되겠니? 주제가 되겠죠. 그치? 자, 어떻게 거리를 계산합니까? 라고 하는 게 참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는데 근데 we have now figured it out. 근데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figure out 했습니다. 자, figure out은 알아내다. 자, 우리는 이제 그 답을 알지롱. 자, 그 해답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벌은요, 실제로 approximating distance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형광펜 해주세요. 자, approximating distance 한다. 그리고 단어는 별표해 주세요. 자, 그럼 단어장에서 approximate는 어떤 뜻이었어? 어림잡다. 얘들아, 벌들이요, 거리를,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1m, 여기까지 정확하게 2m, 이게 아니라 거리를 어림잡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by, 여기 또 형광펜 합니다. 뭐 함으로써, 구체화, measuring, 측정함으로써. The amount of visual stimuli. 자, 무슨 양을 측정하냐면요. visual stimuli. 자, 여기 형광펜 해줘.
자, 단어 쓰세요. 시각적 자극, 스티뮬라이는 자극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얘가 어림 잡는데 시각적인 자극의 양을 측정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묶으세요. It received on the trip. 그 벌이 받는 on the trip을 꼭 여행이라고 해석할 필요 있나요? 자, 이동 중에. 얘가 꿀을 찾아 떠나는 이동 중에 얘가 받게 되는 시각적인 자극의 양을 측정을 하면 어느 정도 거리를 어림잡는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끝났다. 주제 끝. 주제는 끝. 주제가 뭔데더라? 얘는 거리를 이렇게 재는 게 아니고 눈으로 지각한 거. 시각적으로 지각한 이거 양을 있잖아. 보고 거리를 대충 어림잡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뭘 해주려면 뒷받침을 해주려면 뭐 실험을 하거나 가설을 세워서 뭔가를 보여줘야겠죠. 그치? 여기가 조금 복잡하다. 자, 갑니다. Imagine the setup. 이러한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you take a paper towel tube라고 했을 때, 자, 이거 생각하면 돼. 키친타올 있잖아요. 키친타올 다 쓰면 뭐 남지? 심만 남지. 길다란 심만 남죠. 그거를 페이퍼 타월 튜브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휴지심 정도. 심, 튜브가 심. 자, 그러면 동사 잡으면서 가볼게. 자, take가 1번 동사. 그래서 왜 그 키친타월 심을 딱 가져와. 다 쓴 거를. 부엌에서 가져와. 그래가지고 split it up은 하는 겁니다. split은 쪼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석을 펼쳐서 열다. 동그란 심이잖아. 찢어. 열어. 됐어? 자, 그리고 세 번째 동사 paint. 그려요. A bunch of tiny trees. 조그만한 나무들을 번치니까 이것도 man이라고 해석해 놓을래? 나무를 진짜 조그만 나무들을 엄청 많이 그려 넣는 거야. 됐어? Or along. 뭐를 따라서? 그 내부를 따라서. 이 그 내부가 어디야더라? 그 심의 내부. 펼쳤잖아. 그럼 거기다 그림 그리는 거야. 나무 그림을 빽빽하게 그리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you tape it back up. 당신은 뭐 하냐면 테이프가 말 그대로 테이프 칠을 하는 거야. 그래서 테이프로 붙이다. 다시 붙이다. 다시 원통형으로 만드는 거야더라. 됐지? 자, 다시 붙여가지고 put the tube. 그 심을 놓습니다. 자, 위치 잘 보세요. 어디 놓냐면요. at the door of the hive. 그 꿀벌의 벌집이겠죠. 벌집의 이 도어를 입구라고 해석해봐. 자, 벌집 입구에다가 요 심을 요렇게 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so that. 해석 어떻게 하랬죠? 그래서. 자, 그러면 벌집 입구에도 놓으면 벌들이 어떻게 하겠어? 나오면 그 통을 거쳐서 나가겠지. 그치? 그래서 그 벌들이 must fly. 반드시 날아요. through. 뭐를 관통해서 그 이시 가리키는 게 이 튜브가 되겠지. 그치? 그 튜브를 통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to exit. 탈출하려면. 나가려면.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자, 요거 하나 설정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야. 자, 뭘 발견했습니까? 자, while절 한번 묻고요. 자, 이 벌들이요. only flies 10 inches through the tube. 자, 이 심일 통해서 얘들아 10인치를 갔거든요. 10인치가 몇 센치 정도냐면 25cm 정도다라고 적어놔. 보통 우리 키친타올 25cm 정도 할 것 같지, 그지? 그래서 얘가 25cm 정도 이렇게 튜브를 타고 관통해서 날아갑니다. 근데요, from its point of view, 근데 누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츠가 벌이 되겠죠. 근데 벌의 관점에서 보면요, 얘가 통을 중심으로 날아갈 때더라. 봐봐, 그 통 안에 뭐가 그려져 있어? 엄청 조그만 나무들이 많이 그려져 있잖아, 그치? 그럼 얘 관점에서 보면 벌은 flew through, 뭐를 관통해서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냐면 entire forest, 전체 숲을 관통해서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과학자들이 from nectar, 꿀을 발라놓는 거야. 알겠죠? 꿀을 발라놔요. Right at the end of the tube, 어디 바로 끝에 발라놓는 거야더라. 심 끝에. 됐지더라. 심을 통해서 가서 심 끝에 25cm 끝에다가 꿀을 쭉 발라놔. 그러면
그 벌은 will fly 10 inches to it. 10인치 가겠죠. 그치? 그 벌을 향해서 이때 it은 넥타가 되겠다. 그치? 그 꿀을 향해서 10인치를 가요. 그럼 동사 한번 잡고 가자. 10인치를 가요. 근데 go back 다시 돌아와요. 다시 벌집으로 돌아와. 그리고 report 보고를 합니다. 10인치 갔다가 꿀 보고 돌아와. 그래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there is nectar. 야 저기에 꿀이 있더라. 근데 어디에 꿀이 있냐면 a whole forest away. 자 여기를 해석을 잘해봐. 전체 숲. 자 우리 away라고 하는 부사는 저 너머에거든요. 그래서 전체 숲 저 너머에라고 해석해봐. 야 내가 꿀을 발견했는데 숲 저 너머에 가면 꿀이 있단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얘가 그 통 안에서 뭘 봤다라는 거야. 나무들을 많이 봤거든. 그 나무들 끝을 갔더니 그 통 끝을 갔더니 거기에 꿀이 있었고 다시 돌아와서는 뭐라고 얘기했다? 야 내가 숲을 지나갔는데 그 숲 끝에 뭐가 있었다. 꿀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갑니다. This was confirmed. 이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얘들아 be confirmed는 확인되다라고 해석해 주세요. 수동태입니다. 다음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거 뭔지 한번 잡고 가야 되더라.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게 뭐야? 앞문장 전체죠. 얘가 10인치까지 갔다가 꿀 발견하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야 저기 숲 너머에 꿀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있지. 이렇게 한 게 정말로 확인이 된 거야. 이 뇌피설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확인했는지 볼게요. 자, by 플러스 removing. 일단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실험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심을 치웠어. 제거했어. 그리고 나서 putting. 놓았어. tiny little RFID가 뭐냐면 전자 태그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벌 등에다가 얘들아 전자 태그를 조그만 걸 심어. 그러니까 위치 추적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심은 거야. 조그마한 위치 추적 장치를 누구의 등에다가 벌들의 등에다가 심은 겁니다. 됐지? 근데 누구 벌이냐면 자 이것도 봐봐. 대부터 묶어. 자 어떤 벌이냐면 show the dance of the tricked bee. 해석 잘해야 돼. 춤을 본 애들이야. 누구의 춤이냐면 the tricked bee. 자 이게 속은 벌이거든요. 이 속은 벌. 트릭이 속이다거든. 그럼 얘들아 잠깐. 여기서 속은 벌은 누구예요? 누가 속았지 얘가? 누가 속은 했지? 어이? 갔다 오네. 그래. 이거는 심 안을 갔다 온 친구. 그치? 휴지심 안을 갔다 온 애가 속은 거잖아. 이건 숲이 아닌데 속았잖아. 그치? 얘가 이제 왜글왜글 춤을 추면서 야 저기에 꿀이 있음이라고 해서 그걸 본 애들이 간 거지. 그걸 이제 심어가지고. 여기까지 괜찮니? 자, and 근데요. 동사 잘 봐야 돼. 자, so 그리고 걔가 봤는데 얘네가 went on to 쭉 갔다는 거야. 자, 쭉 가서 overshoot 했대요. 자, 단어가 어렵다더라. 자, overshoot이 무슨 뜻이었어요? 오늘 단어 시험에 지나쳐 가다. 더 가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 지나쳐 갔어. 어디를? 그 위치를 지나쳐 갔어요. 근데 여기서 그 위치가 어딘지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얘들아 그 위치가 어디 위치죠? 10인치. 꿀이 있었던 위치 있잖아. 맞지? 이해되시죠 얘들아? 그 꿀이 있었던 그 위치를 훨씬 지나서 갔는데 얼마나 지나서 갔나요? 봤더니 1마일이나 지나서 간 거야. 자, 1마일은 1.2k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25cm만 가면 꿀이 있었는데 그치? 얘 봤더니 그 정보를 듣고 얘가 어디까지 더 간 거야? 1.2km를 더 날아간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얘들아? 얘가 절대 거리를 안다 모른다. 절대적 물리 거리를 몰라요. 모르고 시각적으로 보고 와 여기가 숲이 이렇게 빽빽하네 라고 해서 25cm를 갔다가 왔어. 그러니까 전달하는 거야. 야 저 숲 끝에 있음. 그러면 심을 치웠어.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벌은 어디 끝까지 가는 거야? 숲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1.2km까지 간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내용을 그냥 그대로 한번 선택지에서 잡아볼게요. 얘들아 봐봐. 1번 벌은 컴퓨터처럼 마치 컴퓨터처럼 복잡한 비주얼 이미지를 이해합니까? 자, 2번 벌은요 deceive가 속이다거든요. 자, 벌은 다른 벌을 속여요. 야, 여기 위치 있는데 뭐 잘못 속이는 내용이야? 아니죠. 그치? 그 다음에 3번 벌은 이 공학 체계를 사용합니다. 자, 엔지니어링이 공학이거든요. 자, 공학적인 체계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equivalent to라고 하는 것을 뭐뭐와 동등한. 자, 로봇 커뮤니케이션과 동등한 공학 체계를 사용한다? 안 되겠죠? 우린 지금 시각적인 자극이라는 표현이 좀 나오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4번. 벌은요, 행동적으로 manipulated, 조종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아니잖아. 과학자들이 막 행동이 조종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치? 내적인 자극을 통해서 조종됐다. 안 될 것 같고. 그럼 5번 갈게요. 벌은요, mechanically, 기계적으로 guided, 유도된다. 자, 뭐에 의해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생체적인 메커니즘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타고난 메커니즘이 있겠죠? 근데 그 메커니즘은 뭐에 반응하는 거냐? 시각적 자극에 반응하는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냥 딱 유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야 보고 25cm인데 야 숲 끝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갔다 와서 숲 끝에 있어. 그럼 이거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치? 그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위에다 옆에다가 내용 정리 좀 해볼까? 이게 실험이 길어가지고 중간에 쌤이 끊지를 못했는데 여기 옆에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이 글은 첫 두 문장에서 거의 주제를 다 알려줬습니다. 문장이 뭐였냐면 자, 벌의 거리 측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벌써 첫 문장부터 얘기를 해줬어. 네, 그리고 답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답이 뭐였냐면 얘가 이동 중에 자, 이동 중에 시각적인 자극의 양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치? 자, 이 양을 보고 어떻게 한다더라? 거리를 어림잡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있네? 그럼 내가 되게 많이 간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실험을 했죠. 자, 우리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나중에 보면은 바로 이제 알 수 있게. 자, 휴지심이 있어. 자, 휴지심을 찢어가지고 펼치면 요렇게 가로로 길게 찢어. 맞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그리는 거지? 나무를 그리는 거야. 나무를 빨리 그려볼게. 나무를 조그만 나무 사실 더 많이 그렸겠죠? 자, 이렇게 숲을 그린 거야. 너 여기까지 됐지? 그치? 자, 그려가지고 자, 이걸 어떻게 했죠? 다시 말았죠.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다시 말았어. 그래서 이렇게 말아볼게요. 자, 이렇게 다시 말았어. 그럼 여기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요거 몇 센치 얘들아? 25cm.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벌이 들어가. 그치? 들어가고 자, 꿀은 어디 발라져 있어? 여기 발라져 있어. 그치? 여기서 갔다가 꿀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쵸? 돌아옵니다. 자, 돌아와가지고 얘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뭐라고 얘기를 했다? 저기 숲 너머에 꿀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지. 25cm가 아니야. 그치? 저기 숲 끝에
끝에 갔더니 이만큼 나무가 많았거든. 근데 그 끝에 갔더니 꿀이 있어.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벌 친구가 이 A라고 하는 벌이라고 할게. A 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B라는 벌의 친구가 갑니다. 근데 이제 갈 땐 얘들아 원통이 있어 없어? 없잖아. 원통이 치워져 있어. 그냥 생으로 나간 거야. 나가가지고 이제 B라고 하는 벌은 얘들아 어디까지 가버렸어? 어디까지 가버렸어? 1km를 가버린 1.2km를 가버린 거죠. 그치? 꿀을 찾아서. 사실 원래 어디쯤에 있었는데 꿀은 원래 여기쯤에 있었을 건데 여기를 지나쳐서 1.2km나 더 가버렸다. 왜요? 원통이 이제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숲이 있다고? 그럼 여기 숲 끝까지 한번 가볼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됐죠? 이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정리 이렇게 한번 정리할까요? 한번 더. 자, 이렇게. 자, 그 결론은 이렇게 꼭 적어놔. 객관적으로 얘가 물리적인 거리를 측정하는 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거 뭐라고 적어줄까? 좀 주관적인 거죠. 그죠? 자, 주관적인 지각적인 과정에 의한 거더라. 그쵸? 그래서 시각적인 자극의 그 양에 따라서 거리를 얘가 어림 잡는 거더라.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건 다 했는데 얘들아 여기에 어법 조금만 잘 봐주시고 해석을 다시 한번 혼자서 꼼꼼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 있잖아. 요거는 문사부로도 좀 기억을 해놔. 왜냐면 이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 디스가 앞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문장 삽입으로 넣을 수도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 알려줄게.